예, 인문관광 세미나 3주차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부득이하게 재난안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중간에 잘려서 4개의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이것이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5개로 잘려지지 않기를 희망을 하면서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촬영에 앞서서 또 잊어버리니까 3주차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사람 이름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강한 종이어서도 가장 똑똑한 종이어서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이요. 초성을 얘기하면 치읓 시읒 띄고 디귿 이응 찰스 다윈 답까지 얘기해 줬죠. 또 교수님 그 찰스 다윈입니까? 아니면 찰스 다윈입니까? 또 그런 거 묻더라고요. 출석에 목을 매는 여러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죠. 그리고 혹시 수강 정정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빨리빨리 1주차, 2주차 들어서 리포트를 제출하십시오. 리포트 미제출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함.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안범용은 성적을 잘 준다는 얘기도 없고 안 준다는 얘기도 없대요. 조금 섭섭하죠. 나는 잘 주는데 왜 그러지? 나는 잘 주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시고. 자, 1차 대전 수색대 얘기했고 밖으로 나가라. 뭔가 해라. 해야 배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마지막 강의인데 여기 제목은 거예요. 하루 한 가지 사소한 도전이 10년 뒤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저희 집에선 요즘 많이 저희 집사람이 배달을 하죠. 처음에 배달의 민족 하다가 이제 그것도 별로니까 마켓 컬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식재료, 음식들을 갈비탕도 하고 김치도 하고 뭐 깻잎도 하고 막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여자예요. 지금 커리어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길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지금도 적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투자가들이 거기에 몇 억씩 투자를 해요. 수십억씩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청진동에 해장국이 맛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청진동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을 먹어보고 그다음에 맛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먹어보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청진동 해장국집을 조르고 졸라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TV에서 나온 걸 봤어요. TVN인가 뭔 프로에 나왔는데 그 사람 중에 하루에 한 명씩만 들어도 10명씩만 들어도 만족하자. 열심히 뛰어서 그리고 직원 수도 엄청 늘었죠. 그리고 그 회사 사무실에 냉장고에는 온통 먹을거리로 꽉 차 있대요. 전부 다 그 자기네가 배송할 거 있죠. 그 업체들 걸 먹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와닿아요. 조금씩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로 기억을 해요. 네이버에서 자기네하고 입점해라. 그런데 과감하게 NO 했죠.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3명인가 4명이서 처음에 3명이 했다는 거 같죠.
시작을 하고 자기가 가서 먹어보고 청진동 해장국집 사장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마. 저러고 졸라서 만들어낸 거죠. 어디 갈비탕이 맛있다면 그 갈비탕. 어느 재래시장에 반찬 가게에 손님이 많다. 그럼 또 거기 가서 사다가 식구들 먹여보고. 그거 자기가 그걸 한 거는 내가 아줌마가 돼 보니까 대부분 일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일을 하는데 애들 학교 그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더라. 앞으로는 이 사업이 된다. 됐죠? 됐죠? 어저께 MBC 뉴스가 보면 요새 새로 나오는 직업이 여기 뭐냐 밀키트래요. 밀키트. 밀키트는 또 뭔가? HMR은 들어봤거든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햇반 같은 거예요. 집에서 밥하는 걸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게 HMR. 그 시장도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밀키트는 뭔가? 그분은 이태리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식당 영업도 9시까지만 하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배달을 해보니까 스파게티가 퉁퉁 불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파게티 면 따로, 스파게티 소스 따로, 반찬 따로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 배달이 되면 그 집에서는 스파게티만 삶아 가지고 소스를 뿌려서 반찬과 같이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시켜만 먹지만 말고 시켜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어디 저 어릴 때는 짜장면만 배달됐어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달이 활성화 거의 치킨 정도? 지금은 배달 안 되는 거 없어요. 물냉면도 배달돼요. 면 종류는 대체로 좀 불어서 와서 가능하면 면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위치를 보고 빨리 오는데 요즘은 또 야가져가지고 배달의 민족에다 안 시키고 그 집에 다이렉트로 걸죠. 그리고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럼 사장님들은 그 집이 그 배달의 민족 아니고 다이렉트로 하면 자기네가 조금 더 남는데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워낙 비싸서. 아 그렇구나. 수수료를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 가능하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내가 뭘 배달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배달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발달된 택배 문화 때문이란 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재기하느라고 난리였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초창기에 휴지 사재기하느라고 뭔 휴지를 저렇게 사서 날려나 그러는데 우리는 사재기할 필요가 없죠. 전화하면 다음 날이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그걸 시작했다는 거야. 배달의 민족도 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교수님 그거 할 건 다 했던데요. 뭘 또 할 수 있죠?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스파게티 사장도 평생 이태리 요리만 배워와서 그것만 했다는 거죠.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뎅탕 끓으면 오뎅 따로 그 뭐죠 소스 양념 국물 따로 소스 따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오뎅하고 그거 섞어서 끓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런 회사에 입점을 한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만 해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런 업체만 입점해주는 거. 그동안 알았겠냐고. 제일 좋은 게 내 주변에서 내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 1학기 때 창업론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가복 만든 여자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스타일 난다 있었죠. 난다 스타일인가 뭔가 뭐 화장품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 가정 관련 창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이 많아요. 주부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상품 같은 거 개발할 때 고민하지 말고 나를 위주로 20대 초반을 위주로 생각을 해봐라. 제일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50대 생각을 몰라요. 20대 생각은 알 수 있잖아요. 왜? 내가 20대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루 한 가지라도 사소한 도전이 10년 뒤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말은 뭐냐면 best one이 아니라 only one,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그걸 꿈꾼다면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길 주저하지 말아라. 제가 읽은 중에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일단 일어나서 잠자리부터 정리를 한다고 그러죠. 저는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면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자고 일어난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그것도 작은 거지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정리 전문가. 세상에 벨루무 전문가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옷을 탁탁탁탁 개는 거 보면 와, 이따만한 청바지가 요만해지죠. 자기가 시도하면서 생각이 돼. 아, 이렇게 접으면 편하겠다. 간단한. 요새 청소 전문가도 있죠. 청소 전문가도 있어요. 다 전문가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죠, 저희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직업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뭐 왜 굳이 대기업에 가야 되고 왜 굳이 원치 않는 직장에 가야 되고. 물론 안전빵으로 그걸 또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경대,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동경대가 서울,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제자들한테 하는 쓴소리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 새끼들도 외워서 가는 애들이니까, 시스템이 우리하고 같으니까. 그러면서 취직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세상을 놀라게 한 대작을 만들어낸 한 줄 메모의 힘. 메모.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죠. 메모를 해놓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메모를 또다시 분류하고. 그래서 유명한 기업가들 보면 메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식당에서 냅킨에도 메모를 하고 비행기 타고도 메모를 하고 한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릴 때는 다 잊어버리죠. 뇌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 장기 기억에 들어가 버리죠. 연결고리가 없으면 얘가 꺼내지를 못해요. 그냥 그 속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생각하면 메모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르만 에빙하우스요.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사람들은 1시간 뒤에는 자기가 외운 거의 55%를,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70%를, 1개월 뒤에는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죠. 고로 메모하라는 얘기죠. 사실 핸드폰이 저기 있네요. 지금 보고 강의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노트 8을 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펜이 있어서, 전 문자가 이게 안 되니까 펜이 있어서 거기다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주직업이 이 강의하는 거니까 제 과목 저런 건 그 아이템들을 해놓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길게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기말에 쫙 하거나,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건너뛸 때도 있고, 뭐 5주에 한 번 할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 분류를 해서 모아놔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정리를 해놓고요. 그 과목별로 강의할 그 책에다가 꽂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책에는 그 메모가 다 돼 있어요. 교재를 매번 바꾸거든요. 근데 바꿔도 옛날 교재를 보면서 새 교재에다가 옮겨 적죠. 뭐 책이 바뀌면 챕터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알잖아요. 이건 어디에 있다는 그거는 알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페이지에, 그 새로운 교재 페이지에 가서 메모를 해요. 어떤 페이지는 사례를 드는 양이 많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안법용 강의는 이런저런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해가 쉽다는 얘기를 꽤 듣는 편이에요. 내가 무슨 천재라고 내 대가리에서 다 나오냐고, 그거 보고 컨닝하는 거죠. 교수님 그런 게 어딨으니까 컨닝을 하시다니요. 교수, 야, 교수가 무슨 신이야? 근데 내가 메모를 해놓고 그 제목만 적어서 할 때는 돼요. 근데 어떤 건 제목을 봐도 그런 경우에는 미리 부가적인 설명도 적어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시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아니 무슨 생각이 나면 해보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카테고리별로 묶어보세요. 당장은 안 쓸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에 그게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직을 해도 그 직장에서 그 아이템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이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연결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할 줄 아는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다. 누누이 얘기를 했죠. 많이 아는 사람 필요 없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그건 이건데요, 저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글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죠. 남들 다 할 줄 아는 거 할 줄 안다고 인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A와 B를 연결시켜서 K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안 하죠. 그냥 기존에 있는 여행사, 항공사, 공기업, 중소기업도 괜찮아요. 그 회사가 뭔 회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자, 세상은 빠르게 자, 정리를 할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자꾸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한테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사태가 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죠. 왜? 봤으니까. 보세요. 지금 돈 버는 사업 있죠. 방역. 딱히 면허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뿌리는 기계 하나 사고, 방역업체 지금 학교에도 대면 수업한다고 어저께도 수업 중에 오더라고요. 뿌리고 가요. 5년 10년치 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이디어라고 해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문관광 세미나 3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냈고요. 기간이 짧아집니다. 기간 안에 출석 인정 레포트를 내십시오. 답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안녕!